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외치게 될 만큼 믿기 힘든 사건인데요. 결혼을 앞둔 남자가 직장에서 오피스 와이프와 엮이며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과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 위험한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김도은이라고 합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예비 신부 서유는 저에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다정하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우리의 미래는 밝기만 했죠. 하지만 직장에서의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 팀에 새로운 후배가 들어온 날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수. 3살 어린 그녀는 처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재주를 가진 그녀는 단숨에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죠. 과장님, 저희 팀에 오게 돼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많이 배울게요. 처음엔 단순히 후배로서 다가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상냥했고 때로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저 활발한 후배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점심시간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오늘은 제 차례예요. 그녀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와 지수는 유독 친하게 보였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는 농담이 오갔고 지수는 그런 말에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이랑 저는 케미가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어딘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괜히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득 그녀가 제 팔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건 진짜 과장님 아니면 못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 팀원들이 잘해준 덕이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히 존경이나 친근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늦었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좀 그렇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배려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그녀의 매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그녀는 단순히 후배 이상의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과장님, 저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과장님도 그렇죠?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야근을 자청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도 저를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처럼 저희를 묶어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저도 어느새 그런 말들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이랑만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 좋아해요. 그냥 후배로서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담아두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주면 돼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고백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지수와의 고백 이후 저는 그녀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녀의 그런 행동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밝고 친절한 후배로 보였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그녀가 제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습니다. 과장님,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실망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피하려는 제 노력이 오히려 그녀에게 의심을 키웠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과장님이 저랑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거라면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그녀의 진지한 말에 저는 더 이상 거리를 두기 힘들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화를 돌렸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야근을 끝낸 후 지수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저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날 했던 말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과장님이랑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저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 고맙지만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 이 관계는 우리 둘 다를 힘들게 할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과장님이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도요. 그런데도 과장님이랑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완전히 밀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 후 지수가 술에 취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냥 과장님이랑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고 회식 장소를 벗어나 가까운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눈물,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가까운 온기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그녀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그날 밤 이후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안고 서윤과 마주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제가 결혼 준비로 바쁜 줄만 알고 모든 걸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훈 씨, 오늘 드레스샵에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녀의 물음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심 지수와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서윤과의 대화는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그날 밤 이후로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요구도 더 커졌습니다. 과장님, 요즘 저랑 시간 너무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전 과장님한테 더 솔직해졌는데 과장님은 왜 저를 피하려고만 해요? 그녀의 말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끝낸 뒤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장님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늦었으니까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차를 타고 집 근처로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기류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차를 멈추고 조용히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했죠. 과장님이랑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잠깐이라도 과장님을 볼 수 있으면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와 다시 선을 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다짐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결국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예비 신랑으로, 지수와 있을 때는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끙끙대는 것 같아. 그녀의 질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요즘 회사 일이 조금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신경 못 써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다소 초조해 보였고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계가 불안해요. 과장님은 언제나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과장님이 전부거든요. 그녀의 말은 제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깊이 얽힌 감정은 쉽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 나도 이 상황이 힘들어. 하지만 우린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 이건 둘 다를 위해서 안 되는 일이야.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오르며 죄책감이 밀려왔고 지수의 눈물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녀와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감정을 드러냈고 저는 그녀를 밀어내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저를 더 큰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제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우리 둘만의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수 씨,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 장소를 정했고 회사 근처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평소와는 달리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녀의 진심만큼은 저에게도 특별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 내가 나한테 특별한 존재였던 건 맞아. 근데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관계였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내가 정말 미안해. 제 말을 듣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과장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오늘은 모든 걸 잊고 그냥 과장님이랑 좋은 기억 하나만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으며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끝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는 감정을 나누는 마지막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이 모든 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과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준 상처는 언젠가 다 지워졌으면 해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와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도훈 씨,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결혼 준비도 거의 끝나가니까 더 행복한 시간만 남았을 거야. 그렇지? 그녀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를 끝냈지만 그 관계가 남긴 흔적은 제게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깊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가 이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썰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썰라디오 시청자 중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려 9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독 버튼 한 번으로 매일 더 충격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